첫 1억을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모으는 1억 원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소비를 끊지 못해서 복리라는 거대한 힘이 작동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 모으는 큰 돈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산 위로 밀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껴서 모은 돈은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경사가 평평해지고 바위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무자비합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충동적인 사람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투자에 있어서 거창한 전략이나 빠르게 돈을 버는 비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처음 목표로 하는 자산을 어떻게든 모으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스스로 힘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모으는 목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축적이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가장 위층부터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돈이 거의 없을 때 가장 훌륭한 투자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절제력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잘라내고 이웃의 새 차를 신경 쓰지 않으며 빚을 방사성 물질처럼 멀리하는 태도가 진짜 투자입니다. 모두가 어떤 종목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떤 종목도 나쁜 습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쫒아 이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저축통장이 사막처럼 텅 비어버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분산 투자를 논하면서도 막상 새로 나온 휴대폰 하나에 50만 원을 써버리고 마는 모순을 보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를 벌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초기에 큰 돈을 모으는 과정은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자존심도 학벌도 변명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돈을 향한 길은 절대로 흥미진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조롭고 따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동안 잔디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루함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버틸 수 있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성급합니다. 그들은 진짜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을 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짧은 순간의 즐거움과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올바른 투자처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는 일입니다. 괜찮은 수입이 있는데도 10년 동안 목표한 자산을 모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절제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는 행동에 보상을 줍니다. 위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는 어리석음을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큰 목돈을 모으는 일은 결국 망치지 않는 기술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뜨거운 종목 추천을 좇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종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 목돈을 만들기 위해 단련한 습관과 절제력과 사고방식이 나머지 여정을 이끌어주는 동일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자산 증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노력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축률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투자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며 시간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동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누구도 외롭고 조용하고 지치는 초창기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웃는 동안 돈을 모으고 여행을 거르고 낡은 차를 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내야 하는 수업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업료를 끝까지 내지 않습니다. 고생 없이 졸업장을 받고 싶어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수학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말만 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은 꾸준히 모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신의 돈이 자신보다 더 많이 벌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모으는 목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절제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재산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살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것이 복리 효과를 늦출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는 지능이 아니라 기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과 달리 기질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기질은 수년간 지루한 일을 일관되게 해내며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큰 목돈을 모으고 나면 단지 재정적으로 절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절반의 길을 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산술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돈을 만듭니다. 처음 큰 목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면 이미 중요한 것의 90%를 익힌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시간과 꾸준함이 조용히 일하도록 맡겨두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자산 증식은 천재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데서 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한 직후에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루고 나면 곧바로 생활 수준을 부풀려 버립니다. 작은 차에서 비싼 차로 바꾸고 좁은 집에서 꿈에 그리던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복리의 엔진이 자존심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 수준을 새로 고칩니다. 게임에서 이겼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입니다. 처음 큰 목돈을 만들고 나면 돈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저축을 일종의 인지처럼 다루며 충분히 크게 소리치면 풀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복리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능보다 절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루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유한 자산을 유지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며 함부로 실험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최적화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결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모두가 토끼가 되고 싶어 하지만 거북이처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끊임없이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금을 쓸 때마다 미래의 수익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려고 뿌리를 캐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처음 큰 목돈을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되지만 너무 일찍 그 기계에서 먹이를 꺼내 먹기 시작하면 기계는 멈춰버립니다. 복리는 마치 연약한 생태계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함부로 흔들지 말고 섣부르게 잔머리를 쓰지 말며 시장의 흐름을 맞추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숨 쉬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의 창출은 재능보다 기질에 훨씬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은 결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거나 과시할 때 조용히 자신감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합리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지루함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조급함과 빚과 자존심입니다.
욕망은 복리를 죽이고 빚은 현금 흐름을 막으며 자존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를 벌든 사람들을 가난에 머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1억을 벌면서 1억 1천을 쓴다면 중산층이 아니라 신용만 좋은 파산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 천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오랫동안 멍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집착적으로 모으고 부러움을 멀리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복리가 노력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1년치 월급보다 커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게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돈에는 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은 잠을 자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서투른 사람의 손에서는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큰 목돈을 모은 이후에 진짜 도전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꺼내는 돈 하나하나가 미래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충동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복리라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단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조급한 사람의 재산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장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인내심 있는 사람들은 천재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속 나타나고 큰 실수를 피하고 소음을 무시하며 세상의 탐욕과 패닉이 대신 일하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순자산이 어느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과정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희생처럼 느껴졌던 행동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지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자기 자신이 최악의 적이 아니게 됩니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헛소리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러움, 비교, 그리고 과시 같은 것들입니다. 친구가 무슨 차를 타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말에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지루한 사람이라는 것에 더는 미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 순간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돈과 시간과 절제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 없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운이 필요 없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계입니다. 심리적인 강을 건넌 것입니다. 더 이상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적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일어나도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조금 아끼고 조금 투자해도 숫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스르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노력을 생존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지칩니다. 그러나 처음 목돈을 넘어서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그 순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른 편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상사가 아니라 직원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복리는 단지 시간과 결합된 인내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범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비범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복리가 나타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살아남는 것은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입소문도 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거리도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심을 참지 못해서 무너지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20년 걸리는 일을 5년 안에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쫒아 빚까지 끌어들이며 위험을 무시했고 결국 시간이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빚을 거두어 갑니다. 미래에서 조급하게 빌려오면 이자와 후회가 함께 따라옵니다. 반면 인내심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불어납니다. 작동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관성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지능이 아니라 인내심입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더 오래 버텼기 때문에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복잡한 공식을 이해하지만 단순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빠르게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시차원의 변동성을 모델링할 수 있지만 10분 동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능은 불을 만들고 기질은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지능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성지능입니다. 모두가 미쳐갈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되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복리가 일을 끝낼 때까지 돈이 끊기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부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오래 버틸 뿐입니다. 숲이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복리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처음 10년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5년, 6년이 지나면 거대하고 멈출 수 없으며 스스로 유지되는 무언가 아래 서 있게 됩니다. 시간을 존중할 때 얻게 되는 자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게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를 묻지 않게 되고 어떻게 복리를 끊지 않을까를 묻게 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나쁜 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과정에 끼어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자신의 돈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제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사실은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써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결혼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길을 좁거나 시장에 대해 떠들거나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복리는 똑똑함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평범한 결정조차 훌륭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다면 천재성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의 역설입니다. 천천히 갈수록 더 빨리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일을 덜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자극을 원합니다. 축적보다 행동을 원합니다. 돈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지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코 그들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급함에 너무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동맹으로 만들고 싶다면 시간을 불편한 것으로 대하는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목돈을 모으게 되면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산 것입니다. 소비할 자유가 아니라 기다릴 자유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모든 돈은 기다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복리가 자신의 편이 된 이후 진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리보다 더 빠르게 파괴합니다. 사람들을 망치는 것은 탐욕도 부러움도 불운도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지 때문에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 때문에 파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가고 흉내내며 무리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리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어리석은 결정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억을 9억으로 만들고 다시 3천만 원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저 지루해져서 무언가를 최적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제 대신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활동을 지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은 마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주함을 진전으로 오해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패닉에 빠지고 오르면 따라 들어갑니다. 이 게임은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인내심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정확히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몇 년에 한 번씩 시장이 집단적으로 미쳐갈 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가 슬롯머신처럼 보상을 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공식과 비밀과 내부자 정보를 원합니다. 투자가 흥분과 도파민이 넘치는 도박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흥분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길게 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남고 싶다면 자극을 조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적이 실수를 저지를 때는 절대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의 적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팔거나 욕심에 사들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 조각을 더 합리적인 사람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천재성을 설교하기보다 회피를 설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음을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에는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얼굴이 있습니다. 과신, 빚, 부러움, 자존심입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가장 똑똑한 사람조차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마진 대출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명성을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린 펀드 매니저들도 보았습니다. 시장을 이기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얼마나 똑똑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금 능력을 유지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빚을 활용한 투자는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어리석음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빚은 이익을 늘리지만 동시에 어리석음도 늘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보다 어리석음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은 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위험을 존중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계획합니다.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파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무적이라고 여기다가 파산한 사람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은 전업 직업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탐욕에도 거절하고 투기에도 거절하며 다른 사람의 열정에도 거절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중이 미쳐갈 때도 이성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좇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리석어 보일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질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루함과 고통과 인내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것을 익히고 나면 강력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면 됩니다. 큰 실패를 피할 수 있다면 복리가 나머지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투자를 경쟁 스포츠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전광판의 점수를 확인하듯이 자신의 순자산을 확인합니다. 이번 달 누가 이기고 있는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모래밭을 걷는 마라톤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승자는 언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연약한 생태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가꾸고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탐욕과 부러움과 어리석음 같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번영하는 방법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강의나 클릭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수익성 높은 철학입니다. 오래 유지되는 자산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복리를 지키고 싶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래의 부를 위해 한동안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결국 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이런 패턴이 잘못된 투자보다 더 많은 자산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목표한 목돈에 도달하면 그 위에 더 쌓아가는 대신 생활 수준을 부풀리며 축하합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천천히 자기 파괴 단추를 누르는 것입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다니는 식당을 바꾸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까지 바꿉니다. 편안함과 진전을 혼동하면서 지출이 복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의 상승은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절제가 그저 일시적인 단계였을 뿐이며 평생의 습관이 아니었다고 믿게 됩니다. 목표가 자유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과시가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처음 진짜 돈을 벌었을 때 장난감을 사며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사며 축하했습니다. 부의 진짜 목적은 압박을 줄이는 것이지 더 많은 압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낯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타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 차를 사고 눈치채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 옷을 사며 진심 어린 사람들로 채울 수도 없을 만큼 큰 집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으로 위장된 함정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쓰는 모든 한 푼이 진짜 부자가 되는 날을 늦춥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그 속도와 똑같이 생활 수준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에 묶어두고 수년간 쌓아온 복리의 엔진을 죽이는 일입니다. 1년에 큰 돈을 버는데도 50만 원 벌던 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함께 어리석음도 함께 늘렸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풍족함 속에서 소비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더 화려한 형태의 빈곤일 뿐입니다. 부러움은 정말 어리석은 감정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어떤 즐거움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준의 상승은 부러움의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고통의 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구는 더 예뻐지지만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전망은 더 좋아지지만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자유는 더 줄어듭니다. 젊고 가난할 때는 저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고 부유해지면 절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면 단순한 절제보다 더 강한 심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절제로 정의한다면 성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유물로 정의한다면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 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이 아니라 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정을 좌우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더 많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의존에 관한 것입니다. 지출이 높을수록 운과 소득과 좋은 시절이 계속되는 것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운에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평온함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모든 면에서 가난한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돈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기가 닥치면 항상 닥쳐오는 법인데 이런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빌리며 인생이 다시 러닝머신처럼 느껴지는 것에 의아해 합니다. 매달 박수가 필요한 자존심을 가지고는 자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사고의 수준을 높이고 인내심을 키우고 겸손을 키우며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처음 큰 목돈을 모으면 힘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생활 수준의 상승에 저항하면 자유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복리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미 게임의 절반을 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큰 재정적 비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필요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능력보다 낮게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은 모든 돈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군인입니다. 낭비한 모든 돈은 탈영경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어나는 것을 지켜내서 부유합니다.
처음 목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면 흥분을 어리석음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새로운 소득을 새로운 사슬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유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가죽 의자와 화려한 시계에 다시 팔지 마십시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재산을 쓴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주 너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작은 숫자에 집착합니다. 매일의 가격과 매달의 월급과 분기별 결과에 집착하면서 시간이라는 산수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5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가장 큰 자산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복리를 원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증폭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대합니다. 10분마다 주가를 확인하면서 마치 온도계를 보는 것만으로 온도가 더 빨리 오를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패닉에 빠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공을 며칠 단위로 측정하면서 왜 장기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사고는 가질 수 있는 습관 중 가장 비싼 습관입니다. 투자할 때는 다음 분기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반세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도는 복리를 끊는 행위입니다. 모든 거래는 인내심이 끝났다는 인정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수십 년 후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투자가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려면 먼저 지루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루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소음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동성이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입장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지불하는 임대료로 받아들입니다.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내심과 절제와 자제력으로 작동하는 자가 강화 시스템이 됩니다. 목표가 빠르게 돈을 2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큰 기회를 예측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해하기 쉬운가? 20년 동안 보유하면서도 편하게 잠들 수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 지평이 길어질수록 내려야 할 결정은 줄어듭니다. 결정이 줄어들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유행을 좇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매수했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기적 사고의 시험입니다. 비웃음을 견딜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안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거나 적어도 수익이 있는 척하면서 받는 박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을 바꾸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것을 유연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취약함입니다.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할 때 변동성은 친구가 됩니다. 좋은 거래를 가져다 주고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며 기다릴 줄 아는 조용하고 합리적인 소수에게 보상을 줍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사업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년마다 자신을 재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대를 거쳐 작은 즐거움을 반복해서 판매할 뿐입니다. 여기에 인내의 힘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을 반복을 통해 비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본능은 매 순간 그것에 저항하며 새로움과 통제와 흥분을 요구합니다. 구조와 절제로 이 본능을 억제해야 합니다. 인내를 쉽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투자, 검소한 생활, 적은 정보, 적은 결정입니다. 이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을 잡아당겨서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며 나머지는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서두름을 멈추게 됩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마침내 부가 결승선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용히 배경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인내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평생 단거리 경주를 하다가 결국 지친 채로 끝을 맺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음 30년 동안 어떻게 이성적으로 남을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강점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느리며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판단력이 항상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욕심이 아니라 부러움일 것입니다. 부러움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동안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부러움은 자신에게 가하는 비참한 고통일 뿐입니다. 부러움이 어떤 경제 침체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을 좋은 계획에서 나쁜 계획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합리적인 사람을 설득하며 똑똑한 투자자를 부러움에 휩싸인 도박꾼으로 바꿔버립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합리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누군가가 몇 달 만에 돈을 10배로 불렸다고 주장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라는 독이 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절제를 도파민과 바꾸게 만들고 장기 전략을 단기적인 어리석음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진실은 절대로 현명하게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 중 가장 보기 좋은 장면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면의 밤이나 그들이 짊어진 빚이나 다가오는 마진콜은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진짜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성공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채워주지도 않고 자신의 저축을 늘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복리 기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부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정원이 아니라 자신의 정원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가꾸십시오. 이웃에 꽃이 피었다고 해서 자신의 정원을 매번 파헤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러움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금융미디어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소셜미디어는 그것으로 번성합니다. 요트와 펜트하우스와 자가용 비행기를 보여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파산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두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돈을 빼앗기기도 전에 평온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액 투자자부터 거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조차 부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옷만 바꿔 입을 뿐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은 결승선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비교 자체를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교할 때는 2번 패배합니다. 한 번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이고 또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는 정확히 반대의 원칙으로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분기별 수익률을 좇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절제는 지루해 보이지만 매번 승리합니다. 더 나는가 라는 질문 대신 작년보다 지혜로워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지혜도 복리처럼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과 달리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이룬 후에도 절대로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러움을 좇는 마음은 결코 평화를 붙잡지 못합니다. 누군가 최근의 수익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도취되어 있었고 모두가 자신을 천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재들의 절반이 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용히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은 복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만은 그것을 죽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명확하게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고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부가 경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유지된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부러움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러움은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복리가 보상을 줄 수 있기 전에 행동하게 만듭니다. 인내심을 패닉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부러움의 반대편을 보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감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탄은 유익합니다. 배우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러나 감탄이 부러움으로 변하는 순간 핵심을 잃게 됩니다. 부러움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저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간 그 절제력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화려한 순간만 보여주는 영상을 스크롤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멈추고 기억하십시오. 복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운과 달리 행동은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부러움을 통해서는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똑똑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지능은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세상은 단순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공은 복잡성과 공식과 자신들만 이해하는 이상한 용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어휘로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부는 복잡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확한 사고에 보상을 줍니다. 불필요한 정교함은 처벌합니다. 자산은 단순한 질문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기 쉬운가? 장기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화려한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관되게 적용된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기보다 바쁜 척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실제로 똑똑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평생 동안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만듭니다. 시장은 인내심과 명확함과 절제의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세 가지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혁신과 투기와 유행을 좋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복잡한 펀드를 사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운용하며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자산으로 채워진 상품을 사들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지적인 코스프레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함은 위험을 숨기고 단순함은 위험을 드러냅니다. 이 원칙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을 쌓습니다. 단순한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도 없고 빚도 없으며 비밀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제품과 충실한 고객과 일관된 경영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산을 일찍 매입해서 그 이후로 조용히 불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부가 흥분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에서 나옵니다. 옳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복잡함은 통제의 환상을 주지만 보통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피합니다. 이것을 보수주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생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100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이해하는 한두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작동하도록 기다릴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리가 진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도한 관리로 모든 것을 망칩니다. 찌르고 밀고 조정하고 만지면서 수년간의 조용한 진전을 지워버립니다. 복리가 기계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몇 주마다 그 기계에 렌치를 던져 넣으며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고장났을 때 놀랍니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게으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힘든 일을 하도록 맡깁니다. 노력이 결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직 건전한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단순할수록 힘든 시기에 그것을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복잡함에 의존한다면 한 번의 균열로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단순하다면 모으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단순함이 방패가 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평온함이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가장 좋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있어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산 좋은 사업은 장기적으로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해진 절제는 천재성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만함이 더 적게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사고를 맡기는 것을 멈추고 논리를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언입니다. 단순한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정교함을 좇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교함은 종종 자신감 부족을 가려주는 위장일 뿐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소유하고 있는지를 진짜로 이해한다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침체든 붕괴든 소음이든 말입니다. 단순함은 확신을 주고 확신은 지속력을 줍니다. 그리고 지속력이야말로 복리가 그 마법을 숨기는 곳입니다. 100개의 움직이는 부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몇 가지를 조용히 반복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이미 효과가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완벽함을 복잡한 평범함과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함은 약점이 아니라 정교함의 최종 단계입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숙달했다면 더 이상 복잡한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결과가 말하게 두면 됩니다. 복리에 대해 가장 이상한 점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한다면 결국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용히 더 많이 벌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가 노력에서 자율성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과정을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조정하고 좁고 반응하며 그토록 단순한 것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윙윙거립니다. 투자 수익이 일하는 소득보다 더 커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현명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일에서 돈을 지키는 일로 핵심 임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다른 심리를 요구합니다. 더 평온하고 더 검소하며 더 조용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해지나 분산 투자나 이색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이 자신에게 더 이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잃은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2배로 늘렸고 겸손을 무시했으며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은 항상 그렇듯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돈을 잃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루한 일관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빠르고 어리석은 것보다 느리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부에서 무너질 때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더 이상 큰 점수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늘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존이 가속화를 이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보다 1000억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부주의해집니다. 가난했을 때는 실수가 무서웠습니다. 부유해지면 기적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탐욕이 야망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이미 부유하면서도 계속 큰 위험을 감수한다면 야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현대 문화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줬습니다.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빚, 더 많은 박수입니다. 더 많은 것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을 불안과 바꾸는 것이며 그 교환율은 끔찍합니다. 영혼 없는 부유함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가난일 뿐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적은 것을 원하는 데서 옵니다. 처음 목돈을 모으는 순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더 큰 목표에 도달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부러움과 투기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가려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끊임없이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계좌의 잔액에 의존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게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줬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줬으며 결국에는 평온함을 줬게 됩니다.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온함은 나쁜 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쁜 시장이 아니라 나쁜 결정이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복리의 가장 큰 역설은 부유해질수록 더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반응하고 덜 손대고 덜 말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을 견뎌내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헤드라인에 신경 쓰는 것을 멈추고 습관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부는 지루함과 절제와 겸손 위에 세워집니다. 현대 사회가 약점이라고 여기는 세 가지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복리를 보호하면서 결국 단순히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손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그것을 서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일하도록 두십시오. 자신의 부를 가만히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음 실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것을 돌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부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가 제 역할을 다하면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치를 누리게 됩니다. 평생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틀을 휘두르고 계속 죽고 계속 배팅합니다. 복리가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을 위해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는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이 하나씩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마침내 충분함을 얻었다면 그것을 신성한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충분함은 희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줬다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을 줬다가 파산합니다. 불운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잃는 것입니다. 충분함이야말로 평온함을 주는 유일한 숫자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은 한 번 맛보고 나면 통장에 어떤 추가적인 연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융업계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업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순자산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년이 신기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헛소리입니다.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기대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탐욕 때문에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닿을 뿐입니다. 진실은 모든 게임에는 결승선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목표로 착각합니다. 부를 만드는 것과 장난감을 모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돈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할 때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함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숙달입니다. 외부의 숫자가 내부의 평온함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한 부자들과 자유로운 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관점에 있었습니다. 교사는 충분함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습니다.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편안하게 잠들었고 부자는 잠들기 전에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선택할 수 있을 때이지 그것을 팔아야만 할 때가 아닙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과 관계와 지혜에도 적용됩니다. 시간과 평온함과 독립성을 계속 보호한다면 그것들도 함께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독립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빚과 부러움과 자존심에 의해 어리석음을 강요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임 전체의 의미입니다. 돈은 그저 합리적인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게임이 자신을 가지고 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명확하게 생각하려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부유해졌습니다. 부를 돋추며 젊음을 보내고 그 부를 가지고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목표는 균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벌고 현명하게 쓰며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겼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 목돈을 만들었다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자산을 만들었다면 이성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게임에서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복리의 의미는 가장 큰 더미를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마음이 거대한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합리적인 마음은 부와 평온함을 만들고 동시에 어리석음으로부터 그것들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리를 존중하고 싶다면 그것이 말해줄 때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평온함입니다.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승리입니다. 결국 인생은 또 하나의 복리 기계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인내심이 그 재료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키우고 소음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어느 날 그것이 조용히 필요했던 모든 것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가진 것을 좇느라 망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검소함을 유지하며 시간이 시작한 일을 끝내도록 두십시오. 이것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도 마침내 멈추는 법을 배우며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